고구려를 구한 장군 의지문덕. 글 김용란. 그림 이관수. 고구려를 구한 장군 의지문덕. 지금으로부터 1400여 년 전 우리나라는 고구려, 백제, 신라로 나뉘어 서로 힘을 겨루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고구려는 가장 북쪽에 자리 잡고 있어서 땅의 한 면이 수나라와 닿아 있었답니다. 그래서일까요? 고구려는 계속 땅을 넓히려는 수나라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싸움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지요. 수나라. 중국의 수 왕조가 다스리던 나라예요. 589년에 중국을 통일했어요. 그 무렵 평양의 어느 깊은 산속에서는 희뿌연 새벽 안개를 가르며 기합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얏! 얏! 단번에 바위라도 가를 것 같은 힘찬 소리는 쩌렁쩌렁한 메아리가 되어 산 아랫마을로 퍼져나갔지요. 마을 사람들은 새벽을 알리는 닭 울음소리보다 먼저 들리는 이 기합 소리에 잠에서 깨어 부스스 일어나고는 했답니다. 기합. 어떤 특별한 힘을 내기 위해 정신과 힘을 모아내는 소리를 뜻해요. 메아리. 울려 퍼져 가던 소리나 산이나 절벽에 부딪혀 재울려오는 소리예요. 참으로 부지런한 젊은이일세. 하루도 거르는 날이 없으니. 그러게 그 얼굴이나 한번 봤으면 좋겠네. 건너마을 사람 이야기로는 활 쏘는 솜씨가 어찌나 대단한지 100걸음 떨어진 곳에 있는 솔방울도 명중시킨다고 하더군. 그게 정말인가? 우리 고구려를 지켜줄 훌륭한 장군이 되겠네 그려. 사람들은 입을 모아 젊은이를 칭찬했어요. 새벽부터 무예를 닦으며 사람들의 아침잠을 깨운 젊은이. 그 젊은이가 바로 을지문덕이랍니다. 명중. 화살이나 총알 따위가 겨냥한 곳에 정확하게 바로 맞는 것을 말해요. 장군. 군대를 이끄는 우두머리예요. 무예. 무기쓰기, 주먹질, 발길질, 말달리기 따위의 싸움에 관한 기술과 재주예요. 을지문덕은 어려서부터 무예가 매우 뛰어났어요. 또래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었지요. 그런 만큼 부모님의 걱정도 컸답니다. 을지문덕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계속 궁리해야만 했으니까요. 우리 아이를 산으로 보냅시다. 그곳에 이름난 스승님이 계신다고 하니 우리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달라고 부탁해봅시다. 부모님은 을지문덕을 훌륭한 스승님께 보내기로 했어요. 산으로 올라간 을지문덕은 무예를 익히기 시작했지요. 활쏘기, 말타기, 칼쓰기. 을지문덕은 하루도 쉬지 않고 무예를 닦았어요. 또래. 나이나 수준이 서로 비슷한 무리예요. 궁리. 마음속으로 이리저리 따져 깊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스승님이 을지문덕을 불렀지요. 따뜻한 찻잔을 사이에 두고 을지문덕은 스승님과 마주 앉았어요. 스승님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의 칼 쓰는 솜씨는 바람보다 빠르고 너의 활 쏘는 솜씨는 마음먹은 대로 척척 맞출 정도니 이제 그만 산을 내려가 너의 능력을 펼치도록 하라. 스승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직도 배울 것이 많습니다. 아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스승님의 목소리에서 거역할 수 없는 힘이 느껴졌어요. 제가 가진 재주를 반드시 이 나라를 위해 쓰겠습니다. 을지문덕은 스승님께 큰 절을 올리고 산을 내려갔어요. 거역. 윗사람의 뜻이나 지시 따위에 따르지 않는 것을 뜻해요.
산을 내려온 을지문덕은 무술대회에 나갔어요. 처음에 열린 경기는 활쏘기였지요. 시작을 알리는 깃발이 휘날리자 무술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차례로 활시위를 당겼어요. 을지문덕도 힘차게 활시위를 당겼다가 놓았지요. 휙! 휙! 여러 개의 화살이 관역을 향해 빠르게 날아갔어요. 탁! 화살 하나가 관역의 한가운데에 정확하게 꽂혔어요. 바로 을지문덕이 쏜 것이었지요. 경기, 일정한 규칙 아래 기술을 겨루는 일이에요. 활시위, 활대에 단단하고 팽팽하게 걸어둔 줄인데 화살을 여기에 걸어 잡아당기면 멀리까지 날아가지요. 관역, 활을 쏠 때 목표로 삼아 맺히도록 만들어 놓은 물건이에요. 다음에 열린 경기는 말타기였어요. 출전자들은 나란히 서서 출발 신호를 기다렸지요. 드디어 출발 신호가 울리자 모두들 말을 달리기 시작했어요. 이랴! 이랴! 조금 뒤 구경하던 사람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우와! 1등이 가려지기 시작했다! 아, 활쏘기 경기에서 1등을 했던 그 젊은이 아니야? 사람들은 을지문덕이 또 이기기를 바랐어요. 그 바람대로 을지문덕은 말타기 대회에서도 1등을 했지요. 정말 대단한 젊은이야. 활쏘기면 활쏘기, 말타기면 말타기. 부디 우리 고구려를 지키는 용감한 장군이 되었으면 좋겠어. 출전자, 시합이나 경기에 나가는 사람이에요. 바람,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에요. 세월이 흐른 뒤 을지문덕은 사람들이 바라던 대로 용감한 장군이 되었어요. 수나라의 침입을 막아내는 게 가장 큰 문제로군. 을지문덕은 어두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수나라는 중국을 통일했을 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수나라의 임금인 양제가 고구려와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지요. 612년 마침내 수나라 양제가 고구려에 쳐들어가기로 결정했어요. 고구려는 보잘것없는 나라다. 그러니 지금 당장 우리 수나라의 강한 힘을 보여주자. 수나라 군사들은 고구려를 향해 움직였어요. 100만 명이 훨씬 넘는 어마어마하게 큰 군대였지요. 진입, 남의 땅이나 권리, 재산, 신분 따위를 빼앗기 위해 쳐들어가는 것이에요. 이 소식은 곧 을지문덕에게 전해졌어요. 장군님, 수나라 군대가 랴호허 강을 건넜다고 합니다. 그 수가 어찌나 많은지 셀 수조차 없을 정도랍니다. 당황하지 마라. 적군이 곧 요동성으로 향할 것이다. 내 미리 작전을 세워두었으니 곧바로 요동성으로 출발하자. 을지문덕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요동성으로 갔어요. 그리고 요동성의 여러 성주에게 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적의 수는 고구려 백성들을 한데 모은 수보다 많소. 우리가 그런 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성을 굳게 지키며 버티는 것뿐이오. 적의 식량이 바닥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오. 아시겠소? 요동성, 고구려의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던 중요한 곳이에요. 성주, 성을 지키던 으뜸 장소예요. 여러 성주는 을지문덕의 작전대로 성을 굳게 지키며 수나라 군대와 맞섰어요. 그런 가운데 다시 숨가쁜 소식이 날아들었어요. 수나라의 30만 별동대가 평양성을 공격하기 위해 압록강에 모여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평양으로 오는 적은 내가 막을 것이니 여러 성주께서는 유등성을 굳게 지키시오. 을지문덕은 서둘러 평양으로 달려갔어요.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새로운 작전을 세웠지요. 수나라는 얕잡아 볼 상대가 아니다. 적군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내가 직접 나서야겠어. 을지문덕은 적진으로 들어가 적군의 사정을 살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작전, 군사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방법을 궁리하는 것이에요. 별동대, 작전을 위해 주축이 되는 군대에서 떨어져 나와 따로 행동하는 부대예요. 평양성,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을 지키기 위해 주변을 둘러싼 성곽이에요. 적진, 싸울 준비를 갖추고 적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을지문덕은 배에 흰 깃발을 꽂은 채 압록강을 건넜어요. 다들 배가 고파 기운을 차리지 못하는군. 수나라에서 이곳까지 식량을 나르기가 쉽지 않았을 테지. 을지문덕은 적군의 움직임을 낱낱이 살폈어요. 그런 뒤에 적장을 찾아가 거짓 문서를 내밀었어요. 그대들이 물러가면 항복하겠다는 것이 우리 임금님의 뜻이오. 어림없는 소리, 먼저 항복부터 한다면 모를까. 수나라 황제는 적장에게 을지문덕을 사로잡아 오라고 했어요. 그러니 만약 들키면 수나라로 끌려갈 조마조마한 순간이었지요. 우리가 물러가기 전에 항복부터 하라고 전해라. 다행히 적장은 을지문덕을 알아보지 못한 채 그냥 돌려보냈어요. 적장. 적군을 거느리는 우두머리예요. 문서. 글이나 기호 따위로 일정한 뜻을 적어놓은 것이에요. 항복. 적의 힘에 눌리어 적의 명령이나 뜻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에요. 어림없는. 도저히 될 만한 가능성이 없다는 말이에요. 무사히 평양성으로 돌아온 을지문덕은 군사들에게 전투작전을 이야기했어요. 지는 척하다가 나중에 싸우는 작전을 펼칠 것이니 적군과 마주치면 싸움을 피하고 도망쳐라. 또한 적군은 몹시 지쳐있으니 청해진 전술을 쓸 것이다. 작전 명령을 내리는 을지문덕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어요. 백성들에게 재빨리 식량을 꾸려서 성 안으로 들어가라 하되 남은 식량을 모조리 태워버리고 우물도 메우도록 하여라. 그 사이에 수나라 군사들은 강을 건너 가까이 다가왔어요. 을지문덕은 칼을 빼어 들고 외쳤지요. 우리의 작전을 똑똑히 기억하라. 자, 공격! 고구려 군사들은 수나라 군사들을 향해 화살을 날렸어요. 전투. 두 편의 군대가 짜임새 있게 준비를 갖추고 싸우는 것이에요. 청야 전술. 적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식량이나 물을 말끔히 없애는 싸움의 한 기술이에요. 공격을 멈추고 물러나라! 을지문덕은 계획한 대로 후퇴 명령을 내렸어요. 적군을 지치게 하기 위해 거짓 후퇴 명령을 내린 것이지요. 하루에도 몇 번씩 싸우다 도망가는 고구려의 작전 때문에 수나라 군사들은 고구려 군사들을 열심히 뒤쫓아야 했어요. 그렇게 여러 날을 지내는 동안에 수나라 군사들은 지칠 대로 지쳐버렸지요. 그때였어요. 을지문덕은 적장 우중문에게 시 한 수를 적어보냈지요. 후퇴. 뒤로 물러나는 것이에요. 책략. 어떤 일을 꾸미고 이루어 나가는 교묘한 방법이에요. 계략.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꾀나 수단이에요. 그대의 신기한 체력은 하늘에 통하고 기묘한 계략은 이 땅의 이치를 꿰뚫었도다. 이미 싸움에 이겨 공이 높아졌으니 만족할 줄 알고 그만 멈추는 것이 어떠한가. 그리고 다시 사람을 보내 싸움을 그만두고 돌아가면 고구려 임금님을 모시고 수나라 양제를 찾아가겠다고 전했지요. 수나라 장군들은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했어요. 을지문덕이 우리를 조롱하고 있는 거요. 가만둘 수 없소. 흥분할 일만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식량도 부족하고 다친 사람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이 상태로 싸움을 계속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수나라 장군들은 오랜 회의 끝에 싸움을 그만두고 돌아가기로 결정했어요. 자, 모두 수나라로 돌아간다. 평양성의 나부끼는 고구려 군대의 깃발을 바라보며 수나라 군사들은 힘없이 발길을 돌렸지요. 돌아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가려면 살수라는 큰 강을 건너야 했어요. 그런데 배도 한 척 없고 당장 다리를 놓을 만한 형편도 아니었거든요. 조롱. 비웃거나 깔보면서 놀리는 것이에요. 살수. 북도 서남부를 흐르는 청천강의 옛 이름이에요. 수나라 군사들은 우왕좌왕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때 한 군사가 강물로 걸어 들어가더니 소리쳤어요. 이것 봐, 물이 생각보다 얕은걸. 그 말을 들은 수나라 군사들은 노도나도 강물로 뛰어들었어요. 고구려 군사들이 뒤쫓아올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지요.
수나라 군사들이 강을 반쯤 건넜을 때였어요. 잔잔하게 흐르던 강물이 갑자기 거센 파도처럼 밀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고구려 군사들이 미리 막아놓았던 둑을 한꺼번에 무너뜨린 것이에요. 수많은 수나라 군사가 강물에 떠내려갔어요. 어프 사람 살려! 을지문덕은 이때를 놓치지 않았지요. 자, 모두 공격하라! 공격을 알리는 큰 북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어요. 우왕좌왕.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나가는 방향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수나라 군사들은 생각지도 않았던 공격을 받고 강물 위로 철퍼덕 쓰러졌어요. 살수는 금세 붉은 피로 물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수나라 대군을 무찔렀다. 고구려 만세! 을지문덕 장군 만세! 고구려 군사들의 만세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어요. 이날의 승리는 살수대첩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역사에서 길이 빛나고 있어요. 세계의 전쟁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큰 승리였거든요. 고구려 전체 인구의 2배 가까이 되는 엄청난 수나라 군대를 훌륭한 작전으로 막아낸 을지문덕. 을지문덕은 고구려를 지킨 뛰어난 장군으로 우리 역사에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대군, 병사의 수가 많은 군대를 뜻해요. 인구, 일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의 수를 수해요.